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고혈압, 당뇨를 불러오는 혈당, 고지혈증의 원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죽음의 사중주라 불리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비만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비만은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비만하면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뚱뚱하다, 날씬하다라는 미용상의 문제로 이야기되어 왔던 비만. 하지만 이제 비만은 여러 성인병은 물론 각종 암의 원인으로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 어떤 단일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저는 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는 것이 살이다. 살이 찐 것은 병이 아니라 게으름의 결과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와 편견들 사이 비만 환자들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숱한 오해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질병, 비만. 명의들을 통해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자. 비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체질량 지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체질량 지수 30부터는 경도 비만, 4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법은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미터 단위의 키로 2번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질량 지수가 비만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를 치료로 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기준을 넘었을 때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외과적 시술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외과적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비만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중년층의 비만이다. 중년층의 비만은 주로 복부 비만을 동반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비만율을 보면 남자들은 30, 40대에 비만 환자가 많은 반면 여자들은 50, 60대 이후에 비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복부를 보면 지방이 몰려있는 위치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의 적신호로 불리는 복부 비만. 배둘레가 여자는 85, 남자는 90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복부 비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피부 아래와 근육 사이에 위치한 지방을 키하지방이라 부른다. 반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으로 지방이 분해되면 염증을 일으켜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똑같이 배가 나와도 키하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사과형 비만이라 불리는 상체형 비만은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또 내장형 비만 중에는 배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 숨은 비만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종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에 연관돼 있는 그런 나쁜 염증 물질을 거기서 많이 분비한다는 게 밝혀져서 그래서 내장 지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건데 주로 이제 심장 혈관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관, 그러니까 고지혈증, 아니면은 뭐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증, 그다음에 관상동맥계 질환 같은 이 혈관에 관련된 물질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그게 더 흔히 진단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런 것도 같이 동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 다 얘기는 못합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내장 비만에 더 취약하다. 실제 복부 비만 환자 역시 남성이 50% 정도 더 많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비만해지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합병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성은 빠르면 20대부터라도 비만도가 심하면은 합병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40대 돌연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이유는 40대 이후에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만이 동맥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래서 40대 돌연사 또 50대의 이런 급격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증가는 사실 그 시초 발단은 그 전인 30대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형상 괜찮지만 복강 내에 있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성인병의 위험성이 더 높은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게 요새 우리 한국 중년 남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 말랐는데 배 중심으로 지방이 더 쌓인 분들이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 더 많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비만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자기 생활을 보시면서 지방을 측정하시는 게 가장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호르몬은 살이 찌더라도 내장 지방이나 근육 내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피하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함으로써 살은 쪄도 합병 질환은 안 생기는 방법으로 비만을 유도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도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내장 지방의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져서 되게 여성의 경우는 비만의 합병 질환이 폐경 이후인 50대 이후에 급격히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배가 불러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입으로 섭취한 음식은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간다. 그리고 위에서 일부 소화된 음식은 소장으로 향하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 수치를 감지한다. 소장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분비된다. 지방 조직에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 신호가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그 신호에 따라 뇌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외측 핵,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내측 핵이 작동한다. 만약 두 중추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배가 부르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만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많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을 빨리 놓고 어떤 사람은 회식 가서 보면 끝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먹는 분들 우리가 배가 크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포만 신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비만 치료에 있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다. 지방세포는 흰색 지방세포와 갈색 지방세포가 있는데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는 것은 흰색 지방세포다. 혈액으로 분비되는 렙틴은 미주신경을 거쳐 뇌의 시상하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렙틴의 기능을 높여주는 클러스테린과 결합하게 된다. 클러스테린과 결합한 렙틴은 렙틴 수용체와 다시 한번 결합해 지방을 분해한다. 즉 흰색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이 식욕을 억제하고 갈색 지방세포는 지방을 태워 열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렙틴인데 문제는 비만한 사람에 있어서는 렙틴과 렙틴 수용체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욕 억제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만이 되면 식욕 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고지방 식이를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렙틴이 점점 많아지는데 렙틴 작동을 안 하느냐. 그걸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기전 연구를 하는데 이 클러스테린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렙틴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게 도와주는 물질이 잘 안 올라가니까 렙틴 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렙틴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일종의 알람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안 깨어나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 데 따라서 위험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비만과 따라온 거죠. 비만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이성경 씨가 받게 되는 위 소매 절제술은 위의 오른쪽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제 부분에는 위저부와 위체부가 포함되는데 위저부에는 계속 허기가 느껴지게 하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된다. 위저부와 위체부 부분을 잘라내고 소량의 위만 남김으로써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다. 위 소매절제술을 포함한 고도비만 수술은 미용 수술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도비만인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고도비만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용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봐서 정말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정말 많은 돈만질환도 없애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허가받은 비만 치료제는 약 11가지 정도. 에너지 소비 촉진제, 소화대사 개선제, 에너지 소비 억제제가 대부분이다. 치료는 각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처방한다. 에너지 소비 억제제는 식욕을 담당하는 뇌시상하부에 작용한다. 뇌시상하부의 내측 핵, 즉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를 자극하고 에너지 소비 촉진제는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외측 핵을 자극한다. 또 소화 개선제는 소화 기능과 대사를 개선시켜 비만을 치료한다. 운동과 식사로 빼는 게 효과는 더 장기적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제일 효과 좋은 건 약을 동반해서 같이 빼는 게 최고로 효과는 좋습니다. 약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약제를 자기도 모르게 더 이렇게 의존해서 이걸 팍 쓰게 되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크니까 너무 그쪽에 자기 의사조차도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은 얼마든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을 처방했는데 약만 처방할 뿐이면 그 효과는 별로 없고 약을 처방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코멘트를 하고 어떤 그 사람의 생활을 중재를 했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생활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고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새끼를 골고루 먹는다. 참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봤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소식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 밥 한 숟가락을 한 끼를 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보를 뭐 한 5분이나 10분 하셨으면 그거보다 10%씩을 더 올려서 조금 더 움직이는 활동을 하셔야 그 지방이 더 쌓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야말로 소식과 운동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의 비만이냐 아니면 본인이 식사요법과 운동으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식사 조절과 운동을 했을 때 조절이 됐냐 안 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 3개월 동안 자력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지금의 비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만한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